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화 거래한료 팀의 감독과 배우진들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진행을 맡게 된 PD이자 배우 김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독과 각본의 역할을 맡았던 조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세 번째 얘기에서 드러머 역할 맡은 박장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스토리에서 서재아 역할을 맡았던 임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려일에서 수장 역할을 맡았던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조성아라고 합니다. 저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가영역을 맡았던 온서연이라고 합니다. 교영역 맡았던 이교형입니다. 저는 재하 이모 석호 동생 지숙 역할 최예빈입니다. 네, 저는 광성 역할 맡은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영화관에서 했던 GV는 뭐 카톡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가 또 마침 공연장이기도 하고 많은 관객분들께서 아마 N차 관람도 하신 관객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프로그래머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오늘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질문도 편하게 손을 들고 해주시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조금은 다른 영화관보다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저기 마스크 벗을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얼굴 보러 오셨는데 얼굴 보시는 게 좋죠. 예.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원종 선배님이 계속 공연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랑 공연만 오래 하다 오셔가지고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라 한번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참 좋은 거래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좋은 영화, 따뜻한 영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GV도 이렇게 즐겁게 혹시 따끔한 소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려면 해봐라. 예, 어쨌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대화 나누실 거리가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에피소드의 순서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관객 여러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혹시 여기서 N차 관람에서 5번 이상 보신 관객분들도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질문할 거리가 조금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도 저희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 그동안 뭐 인터뷰 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읽어보고 왔는데 오늘 마침 여기 공연 그 영화 보러 들어오기 전에 어떤 관객분께서 그 전석호 배우님 그 광석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셨대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도망자의 신분으로 영화상에서 도망자의 신분인데 왜 전화에서는 그 본인의 이름을 홍보를 하면서까지 열심히
전화를 받는 것이냐 이런 관객분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한번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질문인데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했고요. 아, 근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의 여지는 조금 다르니까, 왜냐면 저희 영화에서 딱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아사모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름을 숨기고 할 정도로 사실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송 같은 거. 뭐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능력 아닌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감독님이 갖고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감독님의 영화적 색깔을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줄타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숨기고 숨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사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숨기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았네요, 대답이. 저도 그 지점이 되게 궁금해서 감독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왜 도망자의 신분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선상에서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홍보성의 멘트를 했는지가 궁금해하는 관객이 있으시거든요. 이미 근데 전석호 배우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건 없지만,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연기를 하고 뭐 시나리오를 대본 보고 연기를 할 때 많은 서로 토론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 상황에도 이제 딱히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해주셨던 관객님이 되게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자기 직업이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망자 인생에서도 이제 자기 직업은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자기의 프로 의식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뭐 멋있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 아닐까 생각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도망자고, 근데 야구가 싫다고 쟤한테 하지만 항상 이제 속에는 그냥 좋으면서 싫다고 하는 그런 츤데레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전화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관객 여러분 혹시 누구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드디어 이제 용기 있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기 시작하셨는데, 네, 극 중에서 우철이 그 끝판왕을 깨고 나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뭔가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음악이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음악 제목이 뭐예요? 만보. 만보. 저기 그 장국영 씨가 했던 그거를 약간 하고 싶어가지고 빠바바바바바 빠바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촬영장에서 그 비하인드는 이기는 촬영장에서 원래 선배님께서 전날에 이제 주경호 감독님이랑 지코의 아무 노래를 실제로 진짜 좀 해보는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었어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그랬는데 이제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주경호 감독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또 선배님께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바꿔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질문. 네. 그 호수분께 묻고 싶은데, 이야기상에서는 LG 트윈스 팬이셨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팀 팬이신지 궁금해요. 저요? 저 두산이에요. 자본주의의 개가 돼서 찍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좋고 돈을 준다 그래갖고 LG 트윈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만했습니다. 영화가 좋아갖고.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 세게 좋아했어요. 오비 때부터 좋아했고 92년도 그때부터 좋아해갖고 한창 우승도 하고 했었을 때 너무나 팬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야구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게 감독님하고 코드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한 팀, 그러니까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LG 트윈스의 유광 점퍼가 얼마만큼 뜨거운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 뜨거운 역사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곰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야구 자체가 되게 좋아졌었는데, 한 번쯤은 야구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이제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설마 LG는 아니겠지 했었죠. 정말 그것도 LG 출신의 선수다? 이거는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영혼을 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넥센도 할 수 있고요.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는 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저희가 GV를 좀 다른 독립 영화들에 비해서 GV 회차도 많은 편이고, 항상 할 때마다 저희가 많은 배우분들이 자리에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에피소드 드러머로 나오셨던 박장면 배우님께서도 오늘 또 저희가 두 번째 GV시죠. 그랬을 때 조경호 감독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봤었는데, 주연 배우들보다는 조연이나 단역 배우들한테 디렉팅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렇고 박장면 배우님도 그렇고 현장에서 뭔가 드러머의 역할로 계속 액팅을 할 때 어떻게 감독님이랑 좀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디렉팅을 그렇게 감독님께서 많이 해주실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 준비가 워낙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히 준비를 해서 간 에피소드라서 그냥 가서 찍기만 하면 됐어요, 사실. 네. 밴드 곡 연습도 몇 달을 걸쳐서 했고, 그 과정도 리허설을 몇 번씩 연습실 빌려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세트장에서 찍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찍었어야 됐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뭐 정신없이 연습한 대로만 딱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다른 GV 회차 때 관객분 질문들 중에서 실제 밴드 분들이 배우 출신들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다고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6개월간 또 같이 연습도 하시고 실제 배우분들이 악기 연습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신 건데, 처음에 GV에서 그래도 음악인들인 줄 알았다라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가웠었고, 조경호 감독님께서 그래도 좀 상황에 맞는 디렉팅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또 보시면 순서대로 이제 한 번씩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승민 배우님께서는 이제 이 거래한류를 통해서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에서 이제 남자 연기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배우로서의 삶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한류를 찍으면서 이제 학생회장에서 나가서 예전에 촬영 도중에는 뭐 회장 선거에 나가서 이제 회장 자리에서도 그쵸 당선이 됐었고, 그래서 좋은 좀 경사가 있었는데 그 근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 받고 기분 좋았는데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되게 눈이 퉁퉁 부어서 갔는데, 다들 학교에 그거 갖고 갔는데 애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고 쌤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이번에도 반장 선거 또 나가가지고
아 이번에도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임승민 배우가 이제 매년 볼 때마다 키가 커서 자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다음 내년에 혹시라도 저희가 GV가 회차가 또 추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보다 키가 더 커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여기 저희 영화에서 이렇게 두 명의 대 선배님께서 영화를 빛내주셨는데 지금 이원정 선배님이 같이 오늘 또 지구에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거래 완료 촬영 이후에 계속 연극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사량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경호 감독이랑 같이 극장에 가서 봤을 때도 너무 깔끔하게 멋있게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 요새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조금 또 근황은 어떠신지 그리고 계속 내년에도 연극 무대에서 뵐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든 그 배우들의 근원이 되는 곳은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배우들이 연극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연극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배출되는 나라일수록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찾아주신 분들은 이 문화나 이런 영화나 연극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가끔씩 대학로에 또 들려서 연극도 봐주시는 그런 아주 착한 관객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뭐 우리랑 동시 상영 중인 2조 5천억을 들인 아바타라는 공연도 영화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그 연말 송년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바타를 웬만하면은 극장에 가서 안 보는데 3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동안 안경을 쓰고 보는 동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눈물이 이렇게 나던데 저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스토리에 감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억울한 것도 거기 웬만한 배우들 몇 명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걸 2조 몇천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산업의 거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요. 더 그거 3D로 그거 이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마 우리가 제가 단언컨대 저희 생애 동안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3D는 이제 더 이상 못 나와서 아마 그 끝판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8편까지인가 6편까지인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에 감동을 하거나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거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물장구를 치는데 내가 보는 물장구 치는 내 손을 보는 내 모습보다 영화를 통해서 3D로 입체적으로 나오는 그게 훨씬 더 실감이 있으니까 이건 마치 제가 어저께 그랬는데 20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우슈를 보는 듯한 태양의 서커스를 처음 보고 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자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평생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나이가 차곡차곡 먹어가고 이렇게 이런저런 작품들 드라마, 연극, 영화들을 이렇게 쭉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쭉 해가면서 점점 애정이 쌓이고 가슴에 남고 이런 것은 우리 거래 완료 같은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한테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나 내가 그곳에서 이 사람들한테 술을 사준 것이 오히려 받은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GB에까지 꼬박꼬박 찾아오고 가슴에 남겨두고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을 이렇게 보는 그 즐거움을 쌓아가는 것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우리 조경호 감독이나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영화를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현정 선배님께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시간이 저희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해보자면, 거래 완료에서 신사 역을 맡으셨는데 네네. 그 이후에 하시는 어떠한 공연에서도 다 멋진 뭐 기업의 회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되게 아버지 역할로 나오셨었는데 저희가 양복 입고 정장 입은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자랐었던 시절은 되게 선이 굵은 캐릭터 연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때 조경호 감독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본 바로는 신사역을 내가 마지막에 하면서 마지막을 좀 이렇게 이 영화를 마무리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지적인 어떤 이런 역할 쪽으로 계속 욕심을 내고 계신 건 아닌지 뭐 재밌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우리 조성아에게 신사역을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지금 약간 위험했다. 미안해. 정말 지금 제가 OTT 중에 쿠팡인가 그런 게 있는데 범죄의 연대기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쿠팡에서 나올 텐데 거기서는 사기꾼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가 이렇게 여기도 다들 계시지만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정한 캐릭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캐릭터로 굳어져서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드라마를 길게 막 1년 반, 2년 이렇게 한 캐릭터로 한다든가 주말 드라마를 막 50부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든가 사극 캐릭터를 막 2년, 3년씩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고정이 돼가지고 다른 데 캐스팅을 배우들은 무조건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생 그것은 뭐 신구 선생님이나 이원종이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똑같습니다. 그 선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평생 가지고 있는 배우들의 어떤 건데 그런 거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롭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 캐릭터를 아직 하고 싶은 여러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캐릭터의 이미지를 안 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몸부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형사만 하는 거 아니고 조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피해를 받는 사람도 하고 지적인 사람도 해보고 싶고 내년에는 의사 꼭 한 번 할 거예요. 그리고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피부과 의사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봤던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부장판사였어요. 그래서 검사장 정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다음에는 수정 역할을 맡았던 이기현 배우님이신데요. 예,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영화 블로거님들께서 영화 평을 많이 써주셨는데 눈에 띄는 좀 공통적인 얘기들이 이번 거래 완료에서 신예 배우들 중에서 이규현 배우님이 그래 눈에 띈다라는 기사의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팬들께서 좀 이규현 배우님을 좋아하는 증언들이 조금 그래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기 뭐 전석거 배우님도 계시고 여기 뭐 이규현 배우님도 계시고
박재민 배우도 있고 해결사 역할한 저도 있는데 유독 여성 관객분들이 이규현 배우의 액팅이 조금 눈에 띄게 좀 좋았고 흥미로웠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처음에 이제 노래도 부르셔야 되고 다양한 에피소드에 다 출연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규현 배우님 혹시 제일 이 영화에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어떠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고 있는 뭐 미담이나 아니면은 뭐 전석곱의 악담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캐릭터를 연구하고 임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게 참 칭찬이 항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칭찬만 들으면 막 몸을 어찌할까 지금도 막 몸을 막 어찌할까를 모르는데 하여튼 뭐 순영이를 예쁘게 봐주셨다면 너무 좋은 일이고 근데 아까 우리 장면 배우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시간을 이거는 공연 몇 개를 사실 만들 수 있을 공연 한 2-3개는 나왔을 만한 시간을 저희가 다 연습을 하고 합주 연습도 그렇고 그 장면 연기도 그렇고 장면 연기랑 그러니까 장면 연기도 그렇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뭐 장면 형이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사실 우리가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서 찍으면 됐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 우리가 참 시도했고 또 우리가 연기 연습을 시간을 쓰면서 많이 보냈고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모르겠어요. 저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간들이 좀 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4명이 좀 4명인가? 아니죠? 4명인가? 4명이죠. 4명 4명 그렇게 연습 많이 했다 그래도 사람 수도 모르고 근데 좀 끈끈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끈적하게 나왔다 잘 나왔다라고 하면 시간 덕분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담 힘든 거는 좋네요. 아유 미친 선장 너무 좋아가지고요. 힘든 거는 저 고려하려 하면서 사실 힘든 거는 뭐 이거 전에 GP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화 선배님이랑 그 사형수 에피소드 찍을 때 아까 만보춤 물어보셨잖아요. 저 그거 보고 거의 앞에서 보고 있다가 완전 넋 놔가지고요. 이제 한번 울음이 터지면 저도 잘 멈추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정말 눈만 마주치면 울음이 계속 터져가지고요. 제 거 찍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저한테 카메라 들이대면 눈물이 안 나고요. 성화 선배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밥 먹다가도 눈 마주치면 울고 나중에 이렇게 잠깐 나왔다고 쉬다가도 눈 마주치면 울어가지고 나중에는 눈 안 쳐다보고 좀 피해 다녔던 미담이라면 미담. 너무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약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연기의 모먼트 중에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하면 너무 유치하고 그렇다고 너무 숨겨져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드는데 근데 뭔가 되게 적절한 메타포나 행동이나 이런 게 이게 속이 꽉 차 있을 때 나오는 그 되게 이상한 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비정전이라는 영화의 그 만보춤도 그런 그 어떤 매력을 되게 마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를 현장에서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 봤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봐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힘들었던 순간 아니었나. 그 순간이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담이라고 한다면 조성아 선배님의 명 연기의 그 순간이 미담이었고, 감사합니다. 일시제로 보면 자 이거는 저희 또 조성아 선배님께 재미있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저희 N차 관람객 여러분들이 막 궁금한 것들을 막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거기 중에 원래 같이 연기됐던 최혜진 배우 나나 역할했던 정나나 역할했던 최혜진 배우 대사 중에 제가 일반인은 아니거든요 라는 이제 대사가 있죠.
예전에 저희가 다른 데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선배님께서는 과연 그 일반인이 아니다라는 그 정나나 역할의 그 대사를 들으셨을 때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는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철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반인이 아니다 기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지금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해라. 뭐 그렇게 넘어갔던 거. 관객분이 너무 이게 궁금하셨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뭐 해답을 찾으셔서 적어주셨는데 아마 그 진우철의 혼외자일 확률이 높다. 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조경호 감독님도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 무서운 발상이네 그거. 네, 뭐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설정을 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냥 하나의 파워 게임으로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무서운 살인자고 이제 취재를 하려는 사람은 되게 어린 외모도 되게 다르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가장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대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뭔가 실제 뒤에 비밀이 숨겨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는 근데 해석하시는 분들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네 앱이다. 이걸 했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조 선생님께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로도 GV 분위기처럼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서 선배님께서 후배 배우들이랑 이렇게 단역 배우들이랑 보조 출연 배우들을 너무 잘 챙기셨다는 미담이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그때 선배님께서 예전에 무명 시절에 힘드셨던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도 여기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좀 배우의 일을 하는 관객분들도 몇 분 와서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배 배우들한테 현장에서처럼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하나 해주시면 연말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뭐 저는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진다면 그냥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에 그냥 늘 행복해했던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지 더 행복할 것이냐에 더 질문을 던져서 계속해서 좋은 작품 찾아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천국에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늘 천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GV에서 가장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저희 이제 엄서연 배우님 차례인데요. 엄서연 배우님이 지난번 코엑스에서 GV 이후에 블로거님이 이런 멘트를 적어주셨습니다. 엄서연 배우님의 똑 부러진 연기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네, 정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네, 연기 철학. 그래서 실제로 너무 평소에도 똑 부러지고 하는데 엄서연 배우님께서 오늘 이렇게 GV에 참석하시면서 한번 코엑스에서 저는 되게 인상 있게 들었었는데 대본을 받았을 때 인물 분석도 하고 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 똑부러지게 연기 잘 해주셔서 평소에 대본을 받으면 어떤 루틴으로 어떻게 인물에 접근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 두세 번 쭉쭉 읽어봐요. 그 다음에
저는 저만의 약간 따로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5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는 자기 자신이 뭔지,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는 뭔지, 세 번째는 장소, 내가 어디서 말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목적, 내가 왜 이런 대사를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다음에 전 상황, 내가 이 직전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거래하려 대본을 받았을 때는 진짜 대본이 완전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분석표를 가지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래완료의 가영이라는 역을 잘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똑부러지고 말 너무 잘하죠. 하나 더 궁금한 건 하나 더 궁금한 건 원래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서현 양의 대사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좀 서현 양이 실제로 촬영에서도 많이 했었던 장면이 삭제도 되고 했었는데 배우로서 좀 감독님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근데 한 번도 서현 배우가 조경호 감독님 만나면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진짜 좀 어땠는지 좀 그래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경호 감독님 보고 너무 연기 잘해줬었거든요, 현장에서. 서운했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대본 양이 엄청 많았는데 오히려 감독님이 그걸 기회로 삼고 저를 그걸 빼신 게 오히려 영화가 담백하게 끝나고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서 저는 감독님한테 그렇게 막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지금도 말을 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경영 배우님 그냥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면 이경영 배우님 원래 인디 아니 잠깐만 한 30초만 우리가 그냥 이걸 이 느낌을 조금만 유지했다가 넘어가면 안 돼? 다시 한번 박수. 야 하나 더 펼치자면 실제로 잘린 대사의 분량이 거의 A4용지로 거의 한 2-3장 될 정도로 혼자 마지막에 이 상황을 이제 자기가 소설 쓴 거를 발표하는 그 발표의 장면이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 흐름상 이제 딱 끝나고 엔딩이 나와야 되는데 흐름을 또 잡아먹어서 그걸 이제 사실 이런 거는 감독으로 비하는 거는 저도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거를 이제 아예 안 찍었으면은 이제 시간도 줄이고 배우도 힘들지 않겠을 텐데 이제 제가 그런 흐름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제 필요 없는 장면을 찍게 되고 나중에 걷어낼 때 상당히 배우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영화를 찍다 보면 특히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그런 난관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초고 편집분이 2시간 40분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신 건 2시간짜리죠. 당연히 40분은 이제 편집이 된 건데 그건 또 제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거는 다 이제 완성판을 본 거고 이제 실제로 초판은 거의 1.5배 정도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예 배우들이 여기에 이제 GV에 나온 배우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크레딧에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예 신하나가 날아간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게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워서 다음 작품 할 때는 이제 진짜 필요한 장면만 시나리오에 쓰고 잘 찍고 이런 이 서연이의 서운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저렇게 엄청 어른스럽게 성장한 것도 되게 이 영화를 찍으면서 3년 전에 찍은 거거든요. 이제 3년 전에 찍고 지금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데 승민이도 마찬가지고 승민이 이제 못 알아볼 정도가 됐지만
상당히 이런 청소년 배우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30초 쉬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엄서연 배우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경영 배우님이 부담이 되실 텐데 이경영 배우님은 실제 이제 이번 영화가 첫 배우로서의 첫 작품이셨잖아요. 네. 예전에 뭐 출연했던 적은 잠깐 있으시지만 원래는 실제 인디 밴드 쪽에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현역 가수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때 거래완료를 찍을 때랑 지금 이제 거래완료를 계속 N차 관람을 하시고 영화관에서 계속 보시고 났을 때랑 어쨌든 배우로서의 어떠한 생각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로서 음악인이 아니라 배우로서 이번 거래완료의 촬영부터 해서 이렇게 영화 개봉 이후까지 배우로서의 어떤 좀 심리나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저는 배우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한 달 정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끝나고 연습도 없어지고 촬영도 무사히 끝났을 때 이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 달 정도를 정말 고민하다가 지금 사회 보고 계신 김민엽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서 장난치는 거고요. 무릎 꿇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어요. 형 동생인데 조경호 감독님이 이제 우리 여기 이규현 배우님이나 여기 오늘 박정현 배우님 그리고 이선 배우님 오늘 못 오셨는데 배우님들한테 이규현 배우님이 이제 악기 연주를 알려주시고 다른 배우님들이 같이 연기 코칭을 하면서 같이 촬영을 했었고요. 장난을 치시는 건데. 네. 일단은 그랬기 때문에 영화를 지금 볼 때마다 제가 지금은 고친 나쁜 버릇들이 영화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일단 아쉽기도 했고 사실 뭐를 해야 될지 몰랐고 모르는 상황에 열심히 했을 때 잘못될 것 같아서 시도를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쉬웠고 그리고 개봉을 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GV에서 말을 하고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호명되고 이런 게 배우님들한테는 정말 정말 큰 기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꿈도 없는데 공짜로 얻었던 것 같아서 다시 이런 GV 자리를 오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현정 선배 좀 또 특별하게 맡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가요? 이현정 선배께서 이제 의사 역할을 꼭 한번 맡아보고 싶은데. 저 되게 찌질한 거 해보고 싶어요. 찌질한 거. 네. 지금 승민 군께서 이현정 선배 옆에서 간호사 역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지금 승민 배우가 얘기를 해주시고. 가고 싶다 그 병원. 그러면 보통 비뇨기과가 아닐까요? 내년에는 또 찌질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여기 또 여배우 최혜빈 배우님 오셨는데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또 예빈 배우님이 아까 서연 배우랑 비슷하게 작품을 대할 때마다 인물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생애주기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 인물의 일생을 연구를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그래서 그게 이번에 지숙 역할을 맡았을 때도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인물을 좀 캐릭터를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셨는지가 너무 좀 궁금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찍었는데 그때 한창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학교 수업 때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현장이 이제 거래 완료였고요. 근데 이제 거래 완료가 에피소드 형식이다 보니까 그 인물 한 명 한 명의 내용을 풀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재하가 조카가 있는데 오빠랑 같이 살고 이런 관계들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숙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오빠가 책을 파는 거에 그렇게 달려와서 오빠를 혼낼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민하지? 했을 때 그런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그렸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재한의 가족이 사고가 나서 저희 가족, 이제 석호 오빠랑 제가 재아를 키우게 됐다 이런 거부터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었을까, 그때 저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뭐 그런 세세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되게 밝고 명랑하고 선배님들한테도 정말 인사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되게 모범적이었는데 학교 생활도 되게 모범적으로 잘 하셨고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성이 중심에선 지하세계를 그린 정통 느와르에 출연해보고 싶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직 그런 역할에도 계속 계획이라든지 네. 좀 희망이 있으신 건지. 저도 원종 선배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걸 장르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여러 장르, 여러 역할을 해보고 싶다였는데 이제 제가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지로서 캐스팅이 가장 많이 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그랬을 때 저를 좀 밝고 아니면 연약하고 여성스럽고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 반전으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그리고 제가 그런 장르의 영화를 봤을 때 되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차이나타운 아니면 뭐 마녀 이런 거에서 이제 서사도 잘 그려지고 그 주인공의, 그리고 뭔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걸로써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로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빈 배우님은 GV 때마다 그 마지막으로 항상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조기호 감독님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영화상에서 러시아어로 시를 낭송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최예빈 배우님께서 좀 낭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기호 감독님의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감독님의 요청인가요? 네. 아이고.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не печалься, не сердись, день веселья, верь и станет. 네.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전석호 배우님이 지금 놀라셨어요. 네. 놀랐어요. 외국 영화제 온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전석호 배우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죠. 좀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추임새를 잘 넣어주셔서 그 기사에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영화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따뜻함을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를 찍고 계속 현재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주입을 하는 동안 사람에 대한 뭐 믿음에 대한 어떠한 신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 전에 사람을 안 믿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저 방금 이렇게 형들하고 이렇게 친구들 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영화도 그렇고 사실은 뭐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중고나라를 찾게 돼서 그 다음 차선의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차선의 선택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순간이 주는 행복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오늘 GV 한다 그랬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이놈의 GV 끝나지도 않냐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거래 완료 GV? 아닌데 거래 완료는 끝났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또 와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동료 배우들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 했었을 때, 뭐 물론 오늘이 이 선택이 아니었으면 다른 선택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분명히 놓치고 간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오늘의 선택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거래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차선도 행복하다는 걸 알면은 두려움은 조금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저 야구장에서 3시간 만에 그 촬영을 마치신 거잖아요. 야구장 씬을 전석호 배우님이 임승민 배우랑 3시간 만에 촬영을 마친 거거든요. 그때 실제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평소에 항상 전석호 배우는 웃음도 많고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주고 항상 스태프들을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는 조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배우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3시간 안에 그 분량을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어떤 내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뭐 조금 어떤 그 되게 동료의 입장에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 엄청난 집중을 하시고 찍으신 게 맞으신 거죠? 태어나서 그렇게 집중 많이 해본 적 없는데 근데 뭐 감독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또 동료 배우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뭐 그냥 그날의 그 여건, 조건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뭐 더 좋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준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무엇이 좋아졌을까라고 했었을 땐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하지만 지금의 순간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리고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냥 좋았어요. 야구장이라는 공간, 그리고 찍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기도 제가 좋아하지만 야구도 내가 참 좋아하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승민이랑 저랑 20살 차이 나나? 더 나나? 많이 나는구나. 근데 그런 친구랑 같이 연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사실 오히려 저는 감독님이 더 대단해 보였어요. 뭐냐면은 오늘 안 찍으면은 못 찍어요. 네. 제 에피소드를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 원래는 저희가 하루가 더 있었는데 우천 취소였나? 태풍 때문에. 그래갖고 정말 딱 그 경기, 그리고 연기야 뭐 이렇게 찍으면은 가짜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타가 나와야 돼요. 아웃이 돼야 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스포츠 토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묵묵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감독님이 저는 사실은 훨씬 더 대단해 보였어요. 네. 감독님께도 또 어떤 관객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이 영화에 나오는 여동생들은 오빠한테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뭘로 부르죠? 야, 막. 야로 부르던가 네. 반말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조금 어쨌든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랬어요. 예를 들면 뭐 여동생 남매 이런 사이가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관계다
그러면 너무 약간 너무 딥한 가족 얘기일 것 같아서 그거를 남매 사이로 바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이제 혼자 외동으로 어머니랑 둘이만 오래 산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되게 누나나 여동생이랑 같이 살았으면 내가 되게 잘해줬을 것 같다. 그리고 남자면 뭐 치고받고 싸우기나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여자 가족이 있었으면 되게 의지도 되고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시나리오에 녹여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냥 어쨌든 야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있는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매든 형제든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보면은 막대하고 막 뭐 카톡으로 대충 보내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있는 뭐 시간이 쌓여온 가족의 관심들이 엄청 저한테는 되게 진짜 사랑처럼 보이고 되게 그러니까 저는 없지만 가지고 싶은 그런 가족 중에 하나라서 판타지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몸이 좀 풀리셨을 테니까 질문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방금. 마이크 혹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저 뒤에. 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영화를 보고 나서 이번 영화보다 다음 영화가 더 기대되는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감칠맛 난다. 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중간에 끊어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님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영화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원정 배우님께서 지난번 코엑스에서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짧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옴니버스에 관한 것, 두 번째가 뭐였죠?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음 작품, 진짜 하고 싶은 거. 세 번째가 이제 1만 공약에 관한 것들인데요. 어쨌든 제가 옴니버스라는 거를 시도하면서부터 어쨌든 그거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장단점은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구조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쨌든 5가지 이야기를 2시간 안에 그렇게 녹이려면은 어쨌든 하나의 장편 영화로서의 완결성보다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다양한 이야기의 확장성을 좀 신경을 써서 시나리오를 써서 돌렸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많은 배우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어쨌든 너무 우울하지 않고 좀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처음에는 저도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이제 졸업 영화로 이걸 처음에 기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옴니버스라 그렇게 스토리적으로도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제 자신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동기 중에는 막 공포만 계속 파서 단편 공포 찍고 중편 찍고 해서 공포로 빨리 입봉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술 영화도 좋아하고 막 액션 영화도 좋아하고 되게 웹드라마도 좋아하고 딩고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막 쇼박스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섞여 있는데 저는 제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들어오는 일을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포가 들어오면 공포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한테 안 맞더라도 만약에 로맨스가 들어오면 로맨스 전문 감독이 되고 그런 생각으로 좀 현실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감독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하는 장르는 없고요. 세 번째는 아쉽게도 지난 GV에서 1만 공약을 저희가 내서 1만 공약이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최예빈, 최희진 저희 젊은 배우들이 고마워를 라이브로 부르는 것. 두 번째가 이제 이원종 선배님과 조성 선배님이 절반씩 지분 투자를 하셔서 거래완료 2를 만들겠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만을 공약으로 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의 가장 성공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숫자를 저희가 마련하고 싶어서 1만을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지금 오늘 한 100명쯤 더 오셨으니까 아마 6,200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또 앞으로 많이 힘을 내도 아마 1만 명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저희가 마지막에 어쨌든 엔딩씬을 보신 게 3년 전 딱 2019년
2019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거의 3년 전이고 코로나가 막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 영화 엔딩씬을 찍으면서 야 우리가 진짜 이거를 개봉까지 해서 이렇게 진짜 크리스마스 때 관객들께 극장에서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이렇게 어쨌든 특별 상영을 길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GV를 좋은 배우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돼서 1만은 실패했지만 거래 완료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6천 몇 명, 6,200명. 저희가 29일 날 GB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29일. 예. 그때 기준으로 산정을 하려고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예, 아직도 희망은 있고. GV 한 50번만 더 하면 돼요. GV 50번만 더 하면 돼요. 네,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찍으면서 2035년입니다. 이렇게 길게 한 영화를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쭉 끌고 가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37살에 영화를 시작한 감독입니다. 조경호 감독이.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요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교에 졸업 영화를 찍은 겁니다. 이게 대단하죠. 거기에서 선택한 것이 중고를 거래하고 누구한테는 중고지만은 또 그 중고를 받는 어떤 사람한테는 처음이 되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꽤 좋은. 그래서 이걸 할 때 아직 그 마음속에 있는 메모를 해놓고 글을 써놓은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게 5개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이거 이외에도 1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10,000명이 안 돼서 애석하게 영화가 안 된다면은 그것을 제가 한번 잘 엮어서 좋은 연극으로라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잘 좀 응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약속 지키겠죠. 고맙습니다. 물론 그 연극도 아마 조성아 씨가 이렇게 지금 주장할 겁니다. 기획은 이현정 선배님께서 하시고 제작은 조성아 선배님께서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조경 감독님이 항상 이렇게 GV를 할 때 현장에 계시는 관객 여러분 만날 때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 옆에서 질문을 받고 싶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관객 여러분 안 계신가요? 이제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이제 여기 거래 완료에 아주 잠깐 단역으로 나왔던 배우인데요. 인엽 선생님과 규현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나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 신분 밝히세요. 네, 저는 이제 2장 그 스위치에서 그 펍에서 앞에 굉장히 그 커플 역할로 나왔던 단역입니다. 제가 이제 감독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거래 완료 이 영화가 일단은 굉장히 성공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어쨌든 이게 개봉이 될 때까지 3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년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잘 버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참고로 질문을 받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 팀이 받고 싶다는 거지 저한테 질문하라는 뜻 아니니까요. 다른 분들도 많이 저희 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특별히 뭐 버틴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뭔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후반 작업비가 없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는 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를 늦게 시작해서 40대 때 신인 감독이 된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뭐 힘들고 막 이런 거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뭐 회사도 다녀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냥 굳이 말하자면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인스타나 페북 같은 데 보면 뭐 하나씩 뭐 재밌는 좋은 뭐 인생 경험 같은 거 올라오는 것들도 뭐 다 뭐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지만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박진영 씨가 JYP의 명언에서 올라온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인생이라는 거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은 편하게 자도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40년 동안 짧게 살아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계속 개봉이 밀리고 계속 후반 작업 늦어지고 돈은 없어지고 돈 없으면 뭐 차 팔면 되는 거고 또 없으면 돈 벌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개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여성 저 맨 뒤쪽이 저는 영화도 영화지만 GV 하시는 배우분들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3년 전에 이렇게 단편으로 찍은 이렇게 조그만큼 크지 않은 시간을 투여한 영화가 3년 후에 개봉했는데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GV를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처음 봐서 무엇이 이렇게 이 영화를 사랑하고 이렇게 GV를 많이 하게 되는지 그 에너지나 그런 감정이나 이렇게 GV를 오는 소감? 생각?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예, 뭐 마침 일도 없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밥도 주겠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너무 너도 뭐 특별히 할 일 없지? 이 친구는 아마 군대 갔다 와도 또 나올 거예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운 좋게 이렇게 또 우리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또 이렇게 저희도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홍보 드리자면 지금 선배님 나오신 올빼미라는 영화 절찬 상영 중이거든요. 이제 300만이 지금 시기에 되게 어렵게 넘었는데 500만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혹시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얼굴 다 기억할 테니까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JTBC의 대행사라는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월 7일부터 방송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은 아닙니다. 조성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서 끝판왕을 보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촬영을 참 진지하게 했죠. 예, 그래서 다들 게임을 좀 하는 줄로 아시는데 저는 원래 게임을 잘 못합니다. 게임을 워낙 어려서부터 게임이 손가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작품에서 필요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예. 기둥 뒤쪽에 계시거든요. 네. 아까 이원종 배우님께서 이 거래 완료라는 영화가 중고 거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헝거를 파는 거고
그게 누군가에겐 새 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GV 많이 하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늘 새 영화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중고거래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중고거래 하면서 애착이 가는 물건을 팔게 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샀는데 애착이 가는 경우가 있으셨는지 뭐 다른 배우분들, 감독님 포함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빈 배우가 중고 거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저도 약간 저한테 불필요한 게 누군가한테 필요한 물건이 되는 거에 되게 기분 좋아해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요. 제가 산 것 중에 최근에 샀는데 시계예요. 팩맨인가? 그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림의 시계인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4,000원에서 심지어 초침이 조금 구겨져서 3,000원에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샀는데 저는 그 시계가 그분한테는 정말 불필요해서 3,000원에 내놓은 시계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중고 거래 하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나네요.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동그랑 딱지 있죠. 동그랑 딱지하고 이제 구슬.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노는데 그거를 동네 애들 걸 다 따가지고 그거를 통에다 우유통에 분유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마씩 받고 팔았던 기억이 좀 있는. 중고 아니야 중고? 갑자기 그 팔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던 좋은 기억이. 죄송합니다. 왜 아이유 배우님들은 중고거래 안 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집에 그 강아지 로봇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러 이제 엄마랑 같이 나갔었는데 그때 저는 약간 엄청 말투도 되게 젊어 보이시고 하신 줄 알았는데 할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엄청 놀랐는데 그 돈봉투에 담아주셨는데 그 글씨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또 혹시 저희 맨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 그 게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게임이었던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게 저작권 같은 뭐 어른의 이유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인지. 마성전설이란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성전설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쨌든 그 어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형수란 사람과도 잘 붙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런 사형수가 마성전설을 깨고 싶다. 그것과 뭐 요술 쿵콩을 깨고 싶다. 이건 되게 이제 어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뭐랄까 교도소에서 줄 수 있는 톤앤 매너를 제목에서부터 가져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끝판왕을 깬다는 것과 이제 이분의 과거의 경험상 끝판왕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던 그렇게 잘 엮여졌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안에 있는 뭐 1판, 2판 무슨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들 그런 건 다 나중에 CG로 작업을 한 건데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주는 것들이 교도소랑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도소 자체는 촬영 감독이랑 거의 흑백은 아니지만 흑백 톤에 가깝게 되게 건조하게 가자고 생각했었고 그 안을 채우는 유일한 색깔은 그 제믹스의 레드 컬러와 TV에서 나오는 그 마성전설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하세요. 이제 질문 다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배우분들이 많이 항상 GV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처음에 소개 인사와 마지막에 작별 인사만 해도 저희는 한 20분이 지나는 팀이라서 이제는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서커 배우님부터 이제 연말이니까 오늘 또 GV에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그냥 간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네,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사실 이렇게 많은 배우가 모일 줄 모르고 왔어요. 네, 연말이고 해서 아무도 안 오면은 경호 형이 심심하겠구나 해갖고 왔는데 안 와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저야말로 힘받고 행복한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행복 누군가한테 또 나눠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추운데 저도 오늘 오면서 이렇게 추운데도 추위를 뚫고 와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많은 분들 추위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제 크리스마스쯤 하는 상영을 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제 양옆에 계셨던 분들 좁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네. 예빈 씨한테 한 얘기 아니야. 아까 영화 볼 때. 네, 제가 언젠가 GV에서 1시간 45분쯤에서 이제 끝날 때쯤에 썸남 썸녀와 손을 잡을 수 있으니 꼭 데리고 와서 보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구나. 네. 안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분이 오실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 때 또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좀 약간 이 영화를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사계절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약간 봄, 여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때는 여름, 가을 중반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계절로 넘어가는 중에 맨 마지막에 겨울이 나오는데 저는 이 겨울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고 겨울로 이 영화를 끝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국회로 나갈 생각은 없어. 혹시 우리한테 어떤 회사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 해줄 건 없어? 하여튼 우리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보기 좋게 아주 단단하네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더 이렇게 얹혀져서 그런지 주변에 돌아보면서 늘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 특히 요즘 코로나에 독감에 등등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은데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연이 뒤에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네요. 전에 집일 때 그게 아마 저희가 이렇게 특별 집이 하기 전에였을 거예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거래완료 마지막 장면처럼 정말 밖에 나갔는데 눈 싹 내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거리고
하면 기분 진짜 이상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와주셔야겠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그거를 이렇게 현실로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추운 날 아무데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히 이 추위를 뚫고 이걸 현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춥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많이 온누리의 사랑을 더 널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위 분들과 나눠줄 제 오늘 외롭나 봐요. 자꾸 사랑 얘기가 나오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 또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세월과 날씨입니다. 뭐 이럴 때 혹시 주변에 이렇게 갈 곳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시면은 아직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극장이 6,200명인데 한번 10,000명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랑 같이 아역 배우 생활했었던 정준이라는 친구가 같이 와줬고요. 그리고 동현아 일단 카메라 들어봐. 영상 찍어봐. 내가 너 언급해줄게. 오늘 저희 반 친구인 2학년 7반에서 이시연이랑 장동현 친구가 왔는데 항상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멘탈이 좀 약한 편이고 힘들면은 잘 표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 안 울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힘들 때 옆에서 제 멘탈 케어해줬던 친구들이고 멘탈이 많이 힘들었고 많이 깨졌는데 시연이랑 동현이가 너무 고맙게 해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따뜻하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서로 안아주고 손잡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너 내년 되면 후회할 수도 있어. 쟤네들 저 영상 안 지울 거야. 5년 지나면 더 곤란해진다 이제. 승미가 딱 지금 중2라 중2병이 많이 올 때가 돼가지고 대상 배우야 요즘. 너 어떡해. 글쎄요. 뒤에 형 정말 불편하게. 우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 연말이고요.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머릿속에 엉켜버려가지고 지금 저 지금 공연 연습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공연 들어갔구나. 네, 불공까지 마쳤는데 다로름 국립극장 다로름에서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라는 공연을 지금 신구 선생님이랑 같이 네,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구 선생님하고 손병호 선배님이랑 또 이렇게 나오시는 연극인데 얼마 전에 그 기자 간담회 프레스콜을 했는데 기자분이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구 선생님이 얼마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회복 잘 하셨는지 그리고
바로 또 연극을 쉬지 않고 들어가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신우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밌으니까 하지. 네,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너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성대모사를 너무 못했는데 그 마음 하나면은 다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앞으로 꽤 울림이 길게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가지고 살고 계시고 연기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도 연기 잘하고 또 우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작품 하면서 신우 선생님 나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사실 GV 진행이 김민혁 프로듀서님이 처음이세요. 원래 이제 전문 기자나 모더레이터 분이 오늘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큰 부담을 갖고 사실 어제 새벽까지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 주신 김민혁 PD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MC 데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GV를 10월 6일에 개봉해서 많이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연말에 이렇게 굿바이집을 하게 되니까 많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승무인이가 어쨌든 이렇게 GV를 오면서 저희는 이제 어머님도 알고 이렇게 맨날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여기 거래완료 팀 뭐 회식이나 GV 올 때마다 촬영이든 친척 모임 하는 것 같다 명절에. 그만큼 저희가 점점 친해지고 있고 이렇게 사실 저희도 직업인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TV에 있다가 뿅 나온 걸로 보이겠지만 각자 지금 촬영장에서 추위를 뚫고 촬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스터디 카페 가서 다음 작품 대본 쓰고 있고 그렇게 각자 일을 하다가 여기 오면 저희도 여러분도 만나지만 저희끼리도 인사하면서 힘받고 열심히 또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신인 감독으로서 두 가지를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뭐 열 몇 명의 배우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영화를 사랑해주고 GV도 참석해주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생각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인 감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닌가 해서 일단 배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작품을 찍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한 명의 관객분들께 이렇게 개봉을 해서 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구나라고 지난 3년간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잘 마치고 연말에 굿바이 집이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할 수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신인 감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도록 이 배우분들과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 자리로 스터디 카페 18번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글 쓰고 다음 작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V 현장에 오면서 이렇게 오르막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영화에 참여한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이렇게 춥고 오는 길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저희 영화를 봐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을 얻은 게 거래완료의 배우와 스태프이 이렇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혹시 GV에는 그냥 약간 조모임처럼 이렇게 배우 한 명에 관객분 8분씩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모더레이터 없이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심으로 저희 영화 많이 찾아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